그래서 올해 1.4% 성장률은 상당히 이례적인 낮은 성장률입니다. 세 가지에 따라서 내년도 경제는 크게 달려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종원의 경제한방입니다. 이 내년도 경제가 어떻게 될지 참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으실 텐데요. 2024년 경제를 전망하기 위해서 2024 한국경제 대전망의 공동저자인 유덕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해마다 한국경제 대전망을 내놓고 계신데 그때마다 키워드를 잡으시더라고요. 근데 2024년의 키워드가 춘내 불사춘입니다. 이게 어떤 뜻입니까? 올해 8년째 이제 대전망 책을 이제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내년 한 해 우리 경제가 닥칠 어떤 현상이랄까 이걸 가장 집약적으로 나타내는 걸 키워드로 잡고 있는데 뭐 잘 아시겠지만 춘래 불사춘은 봄은 왔지만 봄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여전히 그러니까 올해보다는 나을 걸로 예상을 하지만 그래도 리스크 팩터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봄은 왔지만 따뜻한 봄을 느끼기에는 아직까지 여전히 좀 불확실한 상황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전망하는 것입니다. 경제 성장률이 꾸준히 낮아지면서 우리가 장기적으로는 계속해서 일본식의 불황 단계로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경고가 있거든요. 네. 이건 어떻게? 그래서 올해 1.4% 성장률은 상당히 이례적인 낮은 성장률입니다. 경제 위기가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2022년부터는 이제 완전히 회복되는 추세를 보여왔고 23년도 그의 추세에 맞춰서 이제 갈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다시 1% 성장대로 좀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만에 하나 내년도는 이제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좀 1%대의 성장이 다시 이제 시현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 경제도 일본처럼 어떤 장기 침체와 좀 긴 불황의 터널로 들어갈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그건 우리 경제의 어떤 그 사회 경제적인 어떤 조건들이 좀 그렇게 유리한 조건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예. 네. 이 2024 한국경제 대전망 책에 보면 뭐 금리, 물가, 뭐 미중 갈등 여러 가지 것들을 정말 다양하게 제시를 해주셨는데 특히 2024년을 볼 때 분기점이 될 수 있는 변수가 있다면 어떤 걸 좀 주목해야 될까요? 네, 저희들 책에서도 밝혔지만 세 가지 중요한 그 키 요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금리와 물가가 어느 정도 이제 하향 안정화될 것인가, 과연 그러니까 금리 수준을 내년도에 이제 낮출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우리 인접 국가인 중국 경제의 그 회복과 완전한 규환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중국이 올해 초에 락다운을 풀고 이제 전면적으로 이제 경제를 회복 국면에 들어가게 되면 사실 그에 대한 수혜는 우리 경제가 이제 크게 입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효과가 아직까지 한국 경제에 온기를 비춰주지 못한 면이 두 번째 요소일 거고요. 세 번째는 한국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을 꼽는다면 반도체 산업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산업의 경기의 회복, 가격 어떤 그 사이클이 정상화될 것인가 하는 이 세 가지에 따라서 내년도 경제는 크게 달려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거 보면 금리 같아요. 네, 근데 그렇습니다. 좀 약간 좀 우습기도 한 게 미국에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0.1%포인트만 높아도 또는 낮아도 그냥 시장이 출렁출렁 하거든요. 그래서 고금리 기조가 과연 내년에 언제쯤 끝날지 여기에 많은 분들이 관심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좀 전에 박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틀 전에 미국 CPI 10월달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상보다 조금 0.1%포인트 낮게 나왔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주식시장에 굉장히 이제 그 목요일 날 상당히 좋았고요. 그리고 환율도 떨어지고 상당히 우리 경제에 조차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미국이 그 중앙은행이 금리를 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예상치보다 좀 낮게 나왔기 때문에 기대감을 안겨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추세와 그 기대대로 실현이 된다면 이제 더 이상 금리 인상에 대한 것은 좀 접어두고 좀 지켜보다가 내년 6월 이후에 하반기로 넘어갈 때쯤 돼서는 이제 금리 조심스럽지만 인하의 가능성도 이야기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좀 신기한 게요. 아니 이렇게 금리를 끌어올렸는데 미국의 뭐 고용이 이렇게 견조하게 유지되고 생각보다는
강력하단 말이죠. 물론 그렇습니다. 뭐 최근에는 좀 고용이 좀 안 좋아졌다는 얘기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지. 와, 미국 경제는 왜 이렇게 좋은 거야? 이거 언제까지 이럴 거야? 이런 궁금함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미국은 긴축을 강하게 하고 있는데도 이 긴축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느냐. 이게 노동시장이 너무 견조하게 좋고 뭐 모든 부분이 사실 미국은 고물가이고 고금리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고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뉴노발이라고 하는데요. 탄탄한 고용시장이 있습니다. 그 고용시장이 왜 탄탄하냐면 뭐 고령자가 상당히 은퇴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신규 이제 노동 수요가 있을 거고요. 이민자가 이제 유입이 정체되지만 그럼에도 저임금, 저숙련 노동이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른바 테크 기업들의 고숙련 고임금 노동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사실이 탄탄한 고용 시장을 이제 받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미국의 이제 그 개인 소비가 좀 둔화되고 있지만 그 둔화되는 속도가 굉장히 완만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그 보면 모기지,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의 70%가 장기 고정금리입니다. 그러니까 낮은 금리 수준에서 이 모기지를 받았던 그 계층의 소비가 지금은 고금리지만 본인이 고정금리로 이제 돈을 빌렸기 때문에 그로부터 받는 소비에 대한 타격이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 또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이 이제 이른바 중립금리의 어떤 상승 가능성. 그래서 뭐 중립금리라고 한다면 보통 이제 자연율 수준 그리고 경제를 이제 뜨겁게 하지도 차갑게 하지도 않는 굉장히 균형적인 어떤 금리인데 그게 좀 올라갔다 이런 논의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금리를 굉장히 고금리 긴축의 강도를 높여도 그에 대한 효과가 미국의 경제에 이제 잘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니 미국은 저렇게 금리를 올려도 경기가 나쁘지가 않네. 근데 네. 한국은 미국보다 금리를 훨씬 덜 올렸는데도 네. 미국에 비하면 경기가 좀 안 좋으니까 우리나라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 상황에서? 그렇죠. 우리나라 가장 지금 그 경제 정책 당국 중에서 이제 통화금융 정책 당국이 스탠스가 잡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만 보고 금리 정책이나 금융 정책을 이제 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물가를 안정시키고 금융을 안정시키는 것은 통화 정책 당국의 책무이죠. 그래서 이제 2023년 상반기처럼 가계 부채 증가를 굉장히 막을 수 있는 여러 거시 건전성 정책, 그러니까 예를 들면 DSR이나 LTV 같은 그런 걸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금융 정책을 펴나가고 금리 인하는 사실은 그 뭐 유명한 전 연준 이사였던 제레미 스타인이 이자율 변화는 모든 바위에 스며든다라는 유명한 말을 한 것처럼 이게 경제 전체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금리 인하는 우리나라도 좀 쉽지가 않을 것 같고요. 미국의 금리 인하를 지켜본 후에 한미 간 금리 차이를 고려해서 내년 상반기 이후에 그러니까 저희들도 우리나라도 내년 뭐 좀 길게 보자면 6월 이후에 higher for longer 이런 말이 우리나라 통화당국도 이제 염두에 두고 있는 그런 문구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네. 다시 이번에는 패권 전쟁으로 좀 얘기를 예. 넘어가서 미중 정상이 4시간 만나서 뭔가 좀 건설적인 얘기를 좀 했나 했더니 또 갑자기 바이든 대통령은 끝나자마자 기자회견에서 시진핑 주석을 독재자다라고 답변을 하면서 야 이게 앞으로 내년 미국 대선까지 가면서 과연 미중 양국 관계가 좀 해소가 되고 좀 좀 친하게 지낼 건지 아니면 갈등이 더 격화될 건지 참 궁금해지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첫 만남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오랜만에 만나기도 했고 또 시 주석이 5년 만에 미국을 방문한 것도 굉장히 좀 긍정적인 시그널로 봅니다. 일단 만나서 이제 더 이상 나빠지지는 말자, 잘해보자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면서도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끝나고 나서 이제 잽을 또 날린 건 사실이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22년 경제 전망을 할 때 키워드가 합종 연행이었습니다. 23년 작년 전망을 낼 때는 천하양분입니다. 사실 세계의 경제는 미국과 중국의 그 G2 국가의 어떤 대결과 경쟁 국면이 최근 몇 년 동안 지속된 건 사실인데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될 건가, 내년은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것이죠. 근데 미국이 워낙 중국에 대해서 견제를 강하게 하고 있고 갈등 경쟁 국면이 있으니까 사실은 좀 양국가 국민들이 다 피곤합니다. 국민들의 어떤 체감하는 경쟁에 대한
피곤도가 상당히 이제 오래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조금 좀 조정이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요. 또 내년에는 미국의 또 대선이 있습니다. 예상하듯이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후보 간의 어떤 전 대통령 간의 2파전이 또 된다면 여전히 또 이런 갈등과 중국에 대한 견제가 표면적으로 나타나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그 갈등과 그 경쟁을 조금은 좀 관리하는 국면으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전처럼 그 미국의 어떤 중국에 대한 그 서방 세계 또 중국의 어떤 노선이 디커플링이란 말보다 디리스킹이란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으로부터는 위험을 조금 줄여야겠다. 탈위험에 대한 어떤 그런 걸 중심으로 두고 정책을 펴 나가는데 뭐 첨단 산업이나 예를 들면 반도체,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그리고 또 기후 변화에 또 필요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기술 부분들은 디리스킹을 통해서 중국을 견제한 정책이 지속될 것이지만 지나친 갈등은 피하고 어느 정도 갈등 관리가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경제가 참 어렵다 이 얘기는 예내부터 참 많았지만 우리나라가 정말 위기 극복 능력도 대단하고 회복 탄력성도 지금까지 엄청났잖아요. 네. 2024년 우리 경제의 장점을 살려서 어떻게 좀 극복을 해 나갈 그런 길이 좀 있을까요? 우리나라 국민들의 어떤 그 특성이 뭐냐면 국난 극복의 DNA를 가지고 있다. 뭐 국민뿐만 아니라 기업도 그렇고요. 사실 정부도 저 어려운 우리 경제 위기를 97년 그리고 2008년 코로나 위기 이 세 번의 위기를 사실은 큰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경제는 결과적으로 보면 한 단계 더 스텝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거든요.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그 기업은 기업대로, 국민은 국민대로, 정부는 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면 사실은 어려운 시기고 또 어려운 어떤 그 도전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는 응전할 수 있는 면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는 제조업 세계 5대 강국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나라 가지 못하는 어떤 테크 기업도 있고요. 그래서 첨단 산업과 제조업이 동시에 있는 그리고 또 정점에 있는 K 컨텐츠 산업도 있고 그래서 충분히 저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 이런 걸 극복할 수 있는 또 한 해가 되지 않을까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이 말씀 중에 정부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정책 당국자라면 네. 이 시점에서 제시할 방향, 구체적인 방법 이런 게 네. 있다면 어떤 전략이 있을까요? 우리 박 의원 잘 아시겠지만 좀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심 이후에 또 어떤 새로운 어떤 그 세계 경제의 산업 질서 그게 이제 미국 중심의 미국의 어떤 그 정책적인 변화에 기반한 그걸 우리가 뉴 워싱턴 컨센서스라고 부르는 그런 움직임이 있지 않습니까? 뭐 가령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한 인프라 투자 또는 일자리 법안을 낸다거나 또 어떤 특정한 미션을 달성하기 위한 산업 정책, 또 기술 변화에 대한 어떤 기술 혁신. 이름은 뭐 인플레이션 그 감축 법안이지만 사실 그 내용을 보면 뭐 자국 산업과 어떤 상당한 어떤 재정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또 첨단 산업을 위한 육성 법안, 칩스 법안,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굉장히 과감한 재정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미래를 위한 엄청난 산업 기술 혁신과 정책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좀 아쉬운 거는 우리도 지금 어떤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와 미래의 혁신에 대한 어떤 투자를 하기 위해서 좀 정부 부분 좀 과감하게 좀 재정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좀 다만 아쉬운 것은 정부가 어떤 재정 건전성이라고 하는 그 어떤 재정 정책의 어떤 기조를 잡는 바람에 좀 그런 부분은 좀 적극적이지 못하는 부분이 전 좀 아쉽게 생각하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 네.